전 세계 채권 금리의 기준인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었습니다. 고금리의 충격이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으로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바닥으로 여겨졌던 2,400선을 내줬고 코스닥도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을 척결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또다시 주가 조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풍재지와 대양금속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중국 정부가 2차 전지 음극재의 핵심 원료인 흑연을 오는 12월부터 수출 통제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90% 이상의 흑연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전 세계 채권 금리의 기준, 이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이 5%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광범위한 충격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무위험 자산인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간단하게 5%의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고금리로 인한 고통 역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첫 소식 박찬휘 기자입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뉴욕 경제클럽 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매파적 발언을 내놓은 것이 이유였습니다. Negative in the sense that he said, probably there's still more work to do. We need to keep bringing inflation down. That means the economy has to slow.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까지 오른 가운데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노린 글로벌 자금이 미국 국채로 쏠리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안전자산인 미 국채의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7조 7천억 달러, 우리 돈 1경 444조 2,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월가에서는 국채금리 급등세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추세적 현상인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 매체 마켓워치도 채권은 더 이상 지루한 자산이 아니라며 10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국채금리 상승세가 꺾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투자은행 웰스파고는 미국 정부 부채 증가로 연방정부의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연준이 부담을 일부 줄이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국채금리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5%를 돌파한 미국 국채금리 영향에 우리 증시가 휘청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 2차 전지 이젠 안녕입니다. 코스피는 7달 만에 2,400을 내줬고 코스닥 역시 장중 760선이 무너졌습니다. 외국인들의 귀환은 이틀을 넘지지 못했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셀코리아였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포스코홀딩스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등이 뒤를 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E, 순매도 1위에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버렸다는 말까지 나오는 배경이죠. 오늘 거래에서 2차 전지 대역주들은 유독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테슬라죠.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분기보다 줄면서 판매 부진이 걱정인데요.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는 공매도도 지목됩니다. 키움증권은 공매도 금액 상위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LNF가 있고 잔고 비율에도 이들이 있는 만큼 2차 전지의 수급 불안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시장에 얼어붙으면 오르는 종목이 더 눈에 띄는 법이죠. 건설주가 대표적입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사를 중심으로 하락장을 버텨냈습니다. 업종 등락률에선 건강관리기술과 게임엔터가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건강관리 업종은 코어라인 소프트와 코스닥 시총 20위 루닛이 이끌었고요. 게임 엔터는 크래프톤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는데 다음 달로 다가온 게임 전시회 지스타에서 공개될 출품작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7개 대형 건설업체로 구성된 건설 대표주도 0.71% 올랐는데요. 가장 높이 오른 건 시총 4조 현대건설이었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투심이 몰렸는데요. 실적이 발표된 오후 1시 40분을 지나면서 주가가 급등하더니 4%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어제보다 3.17% 오른 37,4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CJ CGV에 이어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내놓은 STX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토종 한국펀드의 저력을 보이고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약속이 의심받는 상황인데요. 앞서 APC 머큐리는 STX의 지분을 인수하며 이 가치 다짐한 바 있습니다. STX는 어제 거래가 끝난 뒤 유상증자 결정 계획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736만 주를 추가로 찍어낼 계획인데 기존 주식의 30%가 넘는 물량입니다. 투자금은 니켈이나 리튬, 그라파이프 등 2차 전지 소재 공급망 확대에 사용됩니다. 예정 발행 가격은 1860원이고 최종 가격은 12월 5일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 장이 열리자마자 STX는 25% 넘게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주가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주식을 던져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46억 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돈만 필요하면 유상증자라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을 척결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또다시 주가 조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주가 조작으로 인한 하한가 사태, 올해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 영풍재지와 대양금속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영풍재지와 대양금속이 돌연 하한가를 맞은 것은 바로 전날 주가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당이 체포됐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체포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시세 조종에 가담했던 공범들이 대거 주식을 던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700% 넘게 오른 영풍재지. 시장 관계자들은 이미 영풍재지의 주가가 비정상적이란 경고 등이 수차례 켜졌다고 말합니다. 골판지 원료 제조가 주력 사업인 영풍재지는 올해 2차 전지 테마가 뜨거운 시기에 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진출 계획을 밝히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음에도 주가는 우상향을 이어갔고 하반기 2차 전지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도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인 2분기 실적은 매출이 전년 대비 23.8%, 영업이익은 무려 95.7% 급감했지만 이에 대한 사전 공시도 없었습니다. PER과 PBR도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동종업계의 PER은 4배, PBR은 0.3에서 0.5배 수준이었는데 영풍재지의 PER과 PBR은 각각 400배, 18배에 달했습니다. 거래소는 7월과 8월 두 차례 소수계좌 매매 관여 과다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지만 그 이상의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적고 공매도도 되지 않는 중소형주라는 점은 지난 4월 SG증권발 그리고 6월 주식투자 카페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종목들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입니다. 당시 주가 조작 대상이 돼 폭락했던 종목들의 주가는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일부는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곳도 있습니다. 영풍재지와 대양금속의 거래 정지가 언제 풀릴지 현재로선 미지수지만 풀리더라도 유사한 흐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영풍재지 측은 회사다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이르면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오늘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의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세수 펑크였습니다. 이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역대급 세수 결손에 대해 정부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이 야당의 거센 추궁 속에 추경호 부총리는 예정된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올해 거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 규모를 400조 원대에서 341조 원대로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상에서 빗나간 세수 부족분이 무려 60조 원에 달한 겁니다. 오늘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은 이러한 역대급 세수 결손이 가져올 후폭풍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결국 정부 지출 감사로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내몰린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다는 거죠. 국세의 약 10% 정도가 지방에다 내는 세금이에요. 그럼 국세는 그만큼이 부족한데 여기에 지방세 결손까지 나오면 실제로 쓸 돈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불용 예산 등을 활용해 지출을 효율화하면 예정된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세수가 줄매도 불구하고 지출은 민생과 관련된 지출 등은 예정대로 지출한다. 정부 세수 오차 책임론에 대한 날선 공방도 오갔습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세수 오차 문제에 대한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카드를 내세우며 몰아세웠지만 주 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세금이 덜 들어온 것뿐이라며 감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또 정확한 세금 예측을 위해 IMF나 OECD의 국제 컨설팅까지 받아볼 것이라면서도 세수 모형 공개와 같은 구체적인 추계 방식 개선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중동발 악재 속의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지만 정부가 상저하고 전망을 고집하면서 내년 세수 추계도 실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우리나라가 회복 속도가 늦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면은 세수 예측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이번 국감에서 다시 한번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정부. 경기를 살릴 실탄 마련에 대한 고민만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이 전기차 판매 둔화로 2차 전지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이란 예상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이 본격화하면서 예상 밖의 깜짝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업부 김채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올해 3분기 배터리 기업들 실적부터 한번 점검을 먼저 해보죠. 네, 현재까지 LG 에너지 솔루션만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매출 8조 2천억 원, 영업이익 7,300억 원이었습니다. 매출은 전기차 판매 둔화로 6% 정도 빠졌는데요. 2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무려 60%나 증가했습니다. 네. 당초 증권가에서는 이번 영업이익 6,900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겁니다. 바로 IRA법 시행에 따른 세액공제 AMPC 효과였는데요. LG엔솔이 3분기에만 받은 보조금이 2,155억 원으로 영업이익의 30%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얼티엠셀즈 1공장에서 이번 3분기 출하량이 2분기보다 2배 가까이 늘면서 보조금 혜택도 2배 늘어난 겁니다. 현재까지 누적 보조금 약 4천억 원이었는데 올 연말까지 6천억 원 정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이 SK온과 삼성 SDI 실적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 SK온은 뭐 흑자 전환까지 좀 기대해봐도 되는 겁니까? 네, SK온의 실적은 다음 달 3일 모회사 SK이노베이션과 함께 공개될 예정인데요. SK온도 미국 조지아주의 공장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있어서 보조금 혜택 대상입니다. 어제 나온 NH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이번 3분기 보조금 약 1,700억 원을 반영하면서 영업적자 1,200억 원을 예측했습니다. 원래 3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세제 혜택 덕분에 적자폭을 크게 줄이게 된 겁니다. 네. 지난 2분기 영업적자 1,300억 원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의 관심은 말씀하신 대로 SK온의 흑자 전환 여부인데요. 연내에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지금 조지아주의 공장 수율이 올라오고 있어서 내년 1분기에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 내에 공장이 없기 때문인데요. 스텔란티스와 합작 공장이 오는 2025년부터 가동이 되는데 그때부터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은 이제 계속 실적이 좀 부진한 상황인데 이 IRA에 따른 이 세금 혜택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극재 같은 소재는 IRA 법상 핵심 광물로 분류돼서 생산 원가의 10%의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공장이 아예 없어서 대상이 아닙니다. 양극재 같은 광물은 미국과 그 FTA 체결국에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 대부분이 국내에 있습니다. 소재 기업들이 실적이 빠진 건 우선 그 리튬 같은 메탈 가격이 워낙 빠져서 양극재 가격도 같이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번 3분기에 에코프로비엔 영업이익은 약 1,100억 원으로 전분기 460억 원보다 70%나 빠졌습니다. 네, 이 배터리 셀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공제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공격적으로 이 북미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창 짓고 있는 공장들이 많은데 앞으로 받을 이 보조금 혜택은 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3사의 공장 증설 소식 연일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달 초에는 LG 엔솔이 글로벌 1위 완성차 기업 도요타와 미국의 연간 20기가와트시 규모로 공장을 짓기로 했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동안 외형 확장보다는 이제 프리미엄 배터리만 만들겠다는 그런 고급화 전략을 고수해 왔었는데 지난주에 스텔란티스와 미국의 2027년 가동을 목표로 두 번째 공장을 짓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보조금 혜택에 따라서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업계에서는 2025년 배터리 3사의 북미 생산 능력이 451기가와트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양은 약간 전기차의 약 560만 대분에 들어가는 규모인데요. 현재와 비교해보면 10배 수준에 달합니다. 이 AMPC로 벌어들이는 돈만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혜택이 영원한 것은 아니고요. 2029년까지만 100% 지급이 되고 이후부터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플러스 산업부 김채연 기자였습니다. 요즘 올드머니룩이랑 같이 잘 어울려 스카프가 대세거든요. 평소에도 색깔이 많이 없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어서 단조로움에서 오는 세련됨을 추구하는 편. 내가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부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동경심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우리 코로나 때 좀 자산을 많이 일구신 분들이 있죠. 올드머니에 대비되는 이제 뉴머니라고 일컫는 그런 류의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반감심도 있다. 한동안 추진 동력을 잃었던 서울시 뉴타운 사업이 오세훈 시장의 등장 이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청약시장뿐 아니라 서울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뉴타운이라도 이 경기도 뉴타운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낡은 구도심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던 재정비 촉진 사업입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보존형 주거지 재생을 우선시하는 정책 탓에 사실상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후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제시하면서 10년 만에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일반 재개발보다 규모가 크고 대형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대규모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됩니다. 올해 청약시장에서 유독 뜨거웠던 곳은 서울 내 뉴타운 지역에서 공급된 아파트입니다. 레미안 라그란데는 1순위 평균 경쟁률 79.11대 1, DMC 가재울 아이파크도 1순위 평균 89.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약시장에 이어 이미 뉴타운에서 분양을 마친 단지의 가격 상승세도 눈에 띕니다. 10억 원 안팎에 분양됐던 동작구 흑성 뉴타운 흑성 리버파크자이 84제곱미터는 최근 15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 7억 원대에 불과했던 마포구 아현 뉴타운에 자리한 동일 면적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도 지난 8월 18억 원에 손바뀜이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의 뉴타운의 경우 고분양가 논란에 휘말리며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광명 뉴타운에서 분양한 트리우스 광명은 1순위 청약에서 마감에 실패했습니다. 12억 원에 육박하는 분양가가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내가 지금 투자하는 돈보다 또 올라간다는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는 투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광명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정도에 조금 비싸거나 주변 시세 정도예요. 분양가가 중요하죠. 전문가들은 고금리 여건을 고려해 주거 환경이 좋고 완성된 인프라가 갖춰진 뉴타운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한국경제TV가 오늘 2023 제약바이오 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이끈 기업 12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국가 핵심 주력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K바이오. 연평균 성장률은 8%로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성장률의 3배가 넘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와 경기 침체 등 안팎의 거센 도전과 저성장 국면에서도 우리 경제의 새 성장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의 경제 성장을 주도할 제약 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정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는 2023 제약바이오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K바이오의 저력을 입증한 기업 12곳을 선정했습니다. 신약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업계의 노력에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우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차바이오텍은 신약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연구개발과 수출, 계량신약 등 10개 부문에서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을 이끈 주요 기업들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제약 발전에 좀 더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치료제가 없는 적응증을 대상으로 세포 치료제를 개발해서 K바이오를 세계로 수출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혁신 포럼에선 K바이오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해법도 제시됐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우리 업계에서의 오픈 이노베이션, 서로 같이 협력하고 스타트업, 벤처, 기존 제약사를 정부 모두가 대학까지 연계하는 그런 전체적인 협력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전체가 혁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혁신이 들어가 있는 신약이든 신바이오 의약품이든 또 신의료기기든 돈을 내고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신약 개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우리 기업들의 플랫폼과 혁신 기술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이 하나로